일본경제연구센터가 일본의 1인당 GDP가 올해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일본에서 내놓은 경제 예측. 과연 한국 사람들은 10년 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설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마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전보다 더 10년 전인 20년 전 한국의 가전이 일본의 가전을 압도하고 세계 시장을 호령할 것이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품질의 일본 가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 장담했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10년 더 전인 30년 전 한국의 콘텐츠가 헐리우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미 군부와 외신 기자들은 황폐화된 한국을 보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다. 복구하는 데에만 몇 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반환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강의 기적으로 100년도 채 안 걸린 시간에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더 과거의 근대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정책으로 수많은 약소국들이 강탈당하고 있었고 강대국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침략과 전쟁을 일삼았죠. 그리고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보다 늦은 근대화 속도, 세국 정책, 정치적 실책,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만국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위 계층에서도 외국과 조선의 상황을 잘 알았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인지 깨닫고 조선이 꼭 외국에 의해 망해서 만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선의 현실 속에서 한 선비가 꿈에서 본 미래의 조선의 모습을 제국신문에 실었습니다. 호련히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는 대한이 세계에서 제일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친구들과 더불어 세계를 유람하기로 작정하고 먼저 우리나라 강상부터 구경하는데 성중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로라 하는 곳을 가보니 10여 층씩 되는 옥석으로 지은 집들이 창공에 높이 솟아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전깃줄과 전화줄은 사방으로 거미줄 얽히듯 하였고 길들은 전부 우물정자로 되어 있으며 좌우에 사람이 다니는 길과 우마가 다니는 길이 각각 나뉘어 편리하다. 길 위에는 박석을 깔아 먼지가 흩날리지 않고 길 중앙에는 각종 식물을 심어서 보기도 좋거니와 왕래하는 사람들은 향기롭게 한다. 사방의 화륜차와 마차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기가 어렵다. 시장을 구경하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태산같이 쌓인 물건들은 전에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는 물건뿐이더라. 장사꾼들의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적은 장사는 수백만원, 큰 장사는 수천만원이라. 이리저리 둘러보았더니 한강물을 보게 되었는데 강중에는 띄우는 화륜상과 범선은 볼 수도 없고 강은 다리로만 왕래하여 건너기가 한량없이 편하도다. 지천의 공원이라 공원에 들어간 즉 가지각색의 보기 좋은 나무와 꽃다운 화초 속에 백성들이 돈을 내어 유명한 공 있는 사람들의 형상을 곡석으로 수백 개씩 만들어 세움으로써 천추만세의 공은 폐하였으며 사방에 있는 물에는 수백 개의 장식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오색이 영롱하니 경치도 좋거니와 풍악소리에 세상 근심이 없어진다. 학교마다 들어간 즉 학교들도 크거니와 수도 많은지라 전국 인민교육으로 말하자면 100의 99는 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밖에 없으리라. 성중을 다 구경하고 서대문 밖을 나아가니 정거장이 있는데 한번 타면 한도국에 못 가는 곳이 없는 철대에 올라 인천으로 향할 때 용산에 다다르니 좌우의 제조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라. 잠시 후에 인천에 다다르니 태국국기를 단 군함들과 상선들이 항구에 가득하며 세출은 세입보다 몇백 배라. 산남을 다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에 이르리
금강산 경치도 좋고 꾸며놓기도 잘 꾸며놓았도다. 금강산이 세계에서 유명하니 외국 사람이 몇만 명씩 와서 쓰는 게 돈이요, 대한 사람은 버는 것이 돈이로다. 며칠 아래 삼천리 강산을 다 구경하니 십리마다 포대가 있어 외국 군함은 고사하고 비도조차 들어올 수 없으며 백성은 일에 편안하여 무명잡세가 무엇인지 씨없이 잡혀가 혹독한 형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평한 세월이라.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백성들이 갓을 벗고 경의를 표하고 상의원에 들어가도 백성들이 뽑아보낸 의관들의 학문도 유려하여 좌우에 앉아 공사를 의논하는데 한 의관이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전에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고 지극히 빈약하여 그때에는 관민이 다 학문이 없어 그리하였는지라. 세력이 있는 관리들은 땅을 외국에 주고 매간매직도 성행하여 백성들이 떠들고 일어났고 그때 외국 사람들도 다 말하기를 나라에 좀 여망이 있다 하였으니 학문 없는 백성들이 남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철 모르고 떠들다가 정부에서 죽기로 기약하니 그 백성의 입을 막고 마음대로 벼슬을 팔며 협작을 하여 백성을 압제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이 이대로 있으며 나라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죽기로 힘을 다해 관민 간에 합동하여 오는 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강국이 되었다. 그때 사상을 불문하고 나란 일을 하던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종로에 세움으로써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공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딱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음력 기해년 정월 보름날에 아이들이 부러움을 깨는 소리더라. 제국신문 1899년 2월 25일 자중. 대략 120년 전 선비가 꿈에서 본 미래의 조선. 지금에서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과 꼭 빼닮았습니다. 어쩌면 만국의 길에 들어선 조선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선비가 훗날에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강하고 문명화된 나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꿈에 투영되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선비의 꿈을 듣고는 미래의 후손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태평천하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현재 우리는 또 다른 국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닥친 위기에 절망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비관하며 암울한 미래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러한 생각들과 싸우며 극복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을 못하듯 지금의 위기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